자, 그러면 저희가 또 추린 두 번째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삼심 빨라지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실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야권 최대 잠룡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대선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럼 야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일에 이게 혼란 상황이 되게 되면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는 싶습니다. 언제쯤 선거를 할 건지 좀 분명하게 해줘야 판단하고 대비하죠. 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에 이게 혼란이 예상되니까 비명계에서도 대법원을 향해서 선고 시점 좀 명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럼 이제 대법 3심 처리가 앞으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달에 인사가 있었어요, 대법원에. 신건조라고요. 주심 대법관이 전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면 미리 이렇게 살펴보는 조가 있어요. 그걸 신건조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3명이 됐고요. 팀장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을 맡으면 좀 더 속력을 낼 수 있도록 빨리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 넘어오게 되겠죠. 결국은 이 신건조에 들어가는 사람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3심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아직 2심 선고가 나기 전이라서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조윤선 변호사, 만약에 그러니까 이 대표 사건의 3심이 열리게 되면은 실제로 당겨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겠죠. 상고장 제출 기한도 정해져 있고요. 상고장이 제출이 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각종 증거를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기간도 상당 기간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난 다음에 해당 재판부가 이 소송 기록을 확인한 다음 그 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적어도 2달 가까이는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신건조의 재판 연구관을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미 이러한 물리적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신건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신건조. 새로운 사건을 담당하는 분들이시죠. 새로운 사건을 담당하는 신건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평가를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좀 더 평가가 필요합니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건을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팀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접어설게 되면 사건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건조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신건조에서 이 사건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자, 박지원 의원도 여기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일반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은 대법원에서 털고 가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소추가 전부 정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소가? 자, 이렇게 야권에서 힘을 싣고 나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3심 선고 전에 대선이 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그러려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여야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좀 주저하고 있다. 둘 다 주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여당은 이해가 되는데 야당은 왜 그래요? 네, 야당도 임명은 빨리 하라고 했어요. 임명은 빨리 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9명 완전체가 아니라 8인 체제로 가는 게 낫다라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은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탄핵 심판할 때 전혀 심리에 참여하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변론 갱신 절차도 밟아야 되고요. 또 증거 조사도 다시 해야 되고요. 최소한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만약에 다시 합류하게 된다면 2주 정도 더 걸리거든요. 굳이 지금 인원 확보도 될 것 같은데 늦출 필요가 있을까? 지금 탄핵 심판 결과는 3월 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는 3월 26일에 나오잖아요. 뭔가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굳이 선고일을 늦추죠. 탄핵 심판 절차를 늦출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반영된 걸로 굳이 보입니다.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 그런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이렇게 강하게 임명을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단 예. 이렇게 4명이 각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임명하되 8명이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다라고 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져야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당은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임명이 될 경우에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왔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탄핵에 한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임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달린 사안이거든요. 예. 재판부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인 사안이에요. 재판부가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 대법원 그 소추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네. 그건 역시 대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냥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나 선택권에 보장한다는 측면에선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